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제가 그동안 미니 PC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한 적이 있었지요. 오늘 소개할 제품이 지금까지 가장 기발하고 신기하고 그러면서도 실용적인 부분까지도 만족하는 진짜 컨셉 자체가 너무 좋은 제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카다스 마인드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본체만 보면 그냥 아주 작은 미니 PC라고 뭐 볼 수 있죠. 자, 미니 PC 치고도 정말 작은 사이즈입니다. 보여요? 이게 왜 작냐고? 아니지, 작지. 왜냐면 얘만 PC거든. 짜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좀 마우스보다 조금 정도 큰 거? 뭐 두께도 정말 얇고요. 이게 정말로 PC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사이즈만 보면 썬더볼트 독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아무튼 스펙을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작은 만큼 딱 경량 랩탑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세대 인텔 코어 i5 1340P를 탑재했고요. 메모리는요 16기가, 저장 공간은요 512기가, NVMe SSD로 딱 작년에 출시된 초경량 랩탑에서 볼만한 스펙입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게 하단부에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추가 슬롯을 마련해 뒀습니다. 기본 SSD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용량을 추가로 늘리는 건 쉽게 해줬습니다. 자, 포트는 전부 후면으로 위치시켰습니다. 두 개의 USB-C 포트, HDMI 2.0 포트, 그리고 USB-A 두 개까지. 정말로 작은 사이즈의 전체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열 방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한 것 같죠. 이거 덕분에 정말로 작고 컴팩트한 본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죠. 자, USB-C 포트를 통해서요 32기가 bps 대역폭으로 데이터 전송용 그리고 PD 충전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D 전원 공급과 디스플레이 신호 모두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원하는 모니터만 있다면 본체에 USB-C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서 전원과 영상 신호 모두 전송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케이블을 모니터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용도로도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본체 부분에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장 배터리가 있습니다. 에? 배터리? 진짜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미친 컨셉이 시작됩니다. 배터리 용량이요 5.55W시로 보통 랩탑이 60에서 70W 정도 들어있으니까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있는 거냐? 바로 이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PC를 쓰다가 자리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바꾸거나 이러고 싶을 때가 생기죠. 그런데 기존 PC는 하던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 뒤에 전원을 끄고 다시 꽂고 해서 다시 켜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 이건 그냥 그런 잠깐의 이동을 위해서 대기 모드에 들어가는 거야. 전원 케이블을 뽑아도 이게 대기 모드로 버텨주는 거죠. 심지어 대기 모드로 들어가지 않은 채로 갑자기 전원 케이블을 뽑으면 알아서 대기 모드로 진입해. 그리고 나서 자리 이동이나 세팅을 바꾼 뒤에 연결하면 다시 깨어나서 작업을 이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본체 하단을 볼까요? 좀 이상한 커넥터가 보이죠? 이상한 거 맞습니다. 이게 어떤 표준이 아니야. 그냥 카디스라는 브랜드에서 개발한 마인드링크라고 부르는 새로운 방식 포트입니다. 아마도 PCI 규격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로 구현하는 생태계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제품은 마인드 독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썬더볼트 독처럼 정말 독의 역할을 합니다. 이 위에 본체를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강력한 자력으로 제재를 찾아갑니다. 마인드 링크를 통해서 두 개의 기기가 연결되고 별도의 걸쇠나 잠금 장치가 없어도 자력이 강력해서 본체만 들고 한번 올려볼까? 오! 자, 독까지 딸려올 정도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독에 있는 추가 슬롯과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독에는요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어요. 모니터가 아니라 이 독에 있는 스피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왼쪽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야, 미쳤다. 거기에 오른쪽에는요 볼륨 조절할 수 있는 조그, 그리고 전면에 USB-A 포트, 그리고 이어폰재. 거기에 뭐 있냐? SD 카드 슬롯. 후면에는요 이더넷, 그리고 HDMI 2개, 그리고 거기다가 USB-A 타입 2개, 마지막으로 PD USB-C 포트까지 갑자기 확장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 거야. 즉, 내가 더 자주 사용하는 곳에서는 유선 랜과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 동굴까지 전부 이 마인드 독에다 연결을 해두는 거지. 그래서 출근하면 바로 PC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오케이, 가서 집에 있는 마인드 독에다가 탁. 그럼 이건 집에다가 요거 하나 더 사가지고 모니터 연결해주고 USB-C 케이블 하나만 본체에 연결해주면
이거 뭐 미쳤습니다. 컨셉이 아주 돌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그래도 아쉬운 얘기는 해야지. 아쉬운 건 딱 하나가 있죠. 고성능을 낼 수 없다는 것. 아무튼 어쨌든 이 컨셉이 미니 PC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고성능 작업이나 게임은 분리할 수밖에 없죠. 아직은 이게 시제품이 나오지는 않았어. 근데 마인드 그래픽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제 마인드 링크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현재 개발 중인 스펙은요, RTX 4060 Ti인데, 오 잠깐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작은 본체 하나로 모든 용도에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감히 말하는데 지금까지 만져본 그 어떤 미니 PC보다도 컨셉과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요, 독특하거나 예쁜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다면 이 제품의 경우는 미니 PC의 본질인 작은 사이즈에 집중을 하면서도 용도에 따라 다양한 셋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오는 게 뭐냐, 여러분,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800불 정도 합니다. 이게 미니 PC 치고는 정말 비싼 가격이야. 여기에 마인드독 사야 하면 또 170불 정도 내야 하고, 정말로 13세대 인텔 초경량 랩탑을 구매하는 비용, 차라리 그걸, 제가 봤을 때 이 컨셉과 사용하는 방식 측면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진짜 압도적인 차별점이 있는 거 확실한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설득 낼 수 있을지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도 붙이고 나중에 여기 이렇게 붙이는 모니터도 나오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트랙패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는 키보드, 거기다가 여기 모니터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격이 2,000만 원.